안녕하세요. JS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순입니다. 저는 선거 관련 강의도 하고 있지만 감정 조절 및 감정 코칭, 이미지 코칭과 부모 교육, 그리고 CS 교육 등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바로 행복한 가정과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본인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화법이나 비구어적인 것들, 또 표정이나 제스처에도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표정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표정을 짓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지 코칭을 받으러 오신 한 분의 고객이 떠오르는데요. 그분은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계시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오셨었는데요. 이런 것도 교육을 받아야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표정이 좀 굳어 있었고 잘 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투와 억양도 딱딱해서 다가가기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이미지 코칭을 받으시면서 긍정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표정도 밝아지셔서 이후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만난 행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대화 스킬이나 매너 스킬, 스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정성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이나 노력들이 그들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행복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주대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 송나라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농부 뒤쪽의 풀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쳐나오더니 그루터기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갑자기 쉽게 토끼 한 마리를 얻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같이 그루터기 옆을 지키면서 토끼가 튀어나와 그루터기에 부딪히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밭은 황폐해졌고 한 톨의 식량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답니다. 우화에서 말해주듯이 우리는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변화도 발전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 아쉽고 안타깝게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혹은 관심은 많지만 그것에 관해 실제로 행동하는 참여도는 아직까지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총 57.2%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서 60대는 74.4%, 70세 이상은 67.3%의 투표율을 보인 반면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51.4%,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45.1%, 30대 후반 49.9% 등 우리 젊은 층의 투표율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걸까요? 그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무관심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조사에 따르면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약 15%의 청년들은 모르겠다 대답을 했고요. 55%의 청년들은 선거가 불필요한 행동이고 또한 선거에 대한 관심 역시 불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약 30%의 청년들은 선거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믿고 있으나
기다림이 점점 지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주대토, 즉 변화와 발전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왜 무관심병에 걸렸을까요? 모든 병에는 이유가 있듯이 우리 청년들이 무관심병에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정치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복되는 모습에 청년들은 실망하고 또 선거에 대한 피로감은 점점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 결국 하면 뭐해?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선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걸까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청년들이 선거를 포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출발은 바로 청년들의 무관심이 아닐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결국 청년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나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정책은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투표에 적극적인 계층을 위해 그들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해서 내놓습니다. 즉, 낮은 투표율의 청년들을 위해 반값 등록금이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가진 노년층의 복지를 위해 고민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결국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번에도 변한 게 없다고 실망한 청년들은 다시 선거에,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대한민국에 퍼진 무관심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기 전에 복용 방법을 정확히 보지 않고 대충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선거가 어떤 것인지,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 민주주의의 제도를 통해 많은 표를 얻어 당선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연설 장면을 보면 만약 내가 저 당시 독일 사람이었더라도 히틀러를 추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의 연설은 힘이 있고 그 당시 독일인들에게 자신이 최고라고 우월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철저하게 계산된 연설문과 제스처에 대중들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에게 열광하였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고 그 권력을 통해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즉 민주주의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시민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제대로 뽑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약의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이야기하는 공약이 아닌 나와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담긴 공약인지 그 진정성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의 진정성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리더로서의 진정성입니다. 과연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나와 우리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진정성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를 대표해 줄 사람을 뽑는 일에서 당을 보고 뽑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뽑으세요. 지역 감정의 눈에서 벗어나 과연 나를 대표할 수 있을지를 보고 뽑으세요. 단순히 저 사람 진짜 괜찮아 보이는 데가 아니라 저 사람의 공약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관계자인지 살펴보세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철저히 검증해 보세요. 현재 대한민국에 퍼진 무관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바로 관심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변화는 관심이라는 작은 점에서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관심이라는 점이 이어져서 선을 만들면 그 선이 바로 청년들을 위한 변화의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점들이, 우리의 관심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유권자 여러분, 이번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보여주세요. 희망을 꼭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